안녕하십니까, 착한 집짓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택은 99.26제곱미터 30평 모던 스타일의 전원주택입니다. 간단하게 건축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법은 스틸 공법입니다. 흔히 스틸하우스라고 하면 샌드위치 판넬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스틸하우스는 아연 도금 강판을 골 자재로 사용하는 정통 스틸하우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여러 공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모던 스타일이고요. 외장재는 스타코 세라믹 사이딩, 지붕은 이중 그림자 싱글, 리얼 징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LS35mm 3중 유리 시스템 창호, 1층 30.03평으로 이루어진 단층 주택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택은 건축주님께서 어머니를 위해 지으신 집입니다. 어머니의 라이프 스타일이 조용한 곳에서 식물 키우기를 좋아하시고 손수 장도 담그시고 텃밭도 일구시면서 소소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셨던 분인데, 사시던 동네가 조금씩 도시화되면서 점점 지내시기가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님께서 정말 큰 마음을 드시고 효도 선물로 지어드린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법 선택에 있어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본 건축주님께서도 같은 고민을 하셨는데, 우연찮게 스틸 공법으로 집을 짓는 현장을 보시고 스틸하우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본 건축물이 지어진 곳이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던 곳이라 구경 삼아 동네를 산책하시다가 스틸하우스 공사 현장을 보시고 가끔 구경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번씩 두 번씩 구경을 가시니까 현장 소장님과도 안면을 틔우게 되셨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스틸하우스에 대한 설명도 들으시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 파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으로 공사 과정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전반적인 공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현장 소장님과 친분을 쌓으시고 공사 막바지에 현장 말고 완공된 집을 혹시 볼 수 있느냐 하니까 몇 군데 추천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추천을 받은 곳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사시는 분 모두 스틸하우스에 만족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처음에 골조가 스틸이라 단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단열도 괜찮고 공사 과정도 깔끔하고 여러모로 만족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추측을 하나 더 보태자면, 건축주님께서 전원주택을 준비하시던 때가 한창 지진으로 떠들썩하던 때라 지진의 강점이 있던 스틸하우스를 눈여겨보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가족분들과 상의를 한 끝에 최종적으로 스틸 공법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사진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찍을 때 당이 떨어져서 고생했던 집인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포인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치의 활용입니다. 본 주택에서는 포치를 디자인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각의 음각처럼 포치를 이용해 입체감을 살렸고 단순히 디자인 요소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가 들이칠 때는 자양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비가 올 때는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아 데크를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해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쪄 죽습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확장벽입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 부분이고 주된 목적은 집을 더욱 웅장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디자인 요소가 강한 부분은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보통 잘 시도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과감한 디자인이 실행 가능했던 이유는 이 집의 위치 덕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건물의 좌측으로 길이 놓여 있어 건물의 우측면은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10분 활용해 집을 더욱 볼륨감 있고 웅장하게 보일 수 있는 확장벽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집은 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부분들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 뒤쪽은 죽은 공간으로 그대로 버리는 게 아니라 수도를 설치해서 텃밭을 가꾸시는 건축주님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구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에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바닥의 간접 조명과 선반 의자입니다. 거주하실 건축주님께서 연세가 조금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편하게 앉아서 신발을 벗고 신을 수 있게 배려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부분은 구현이 어렵지도 않고 생활에도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라 만약 제가 집을 짓는다면 무조건 설치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거실입니다. 거실은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을 적용해 집이 넓어 보이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런 컬러 조합은 많이들 사용하시는 부분이라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살짝 이 거실에서 하나 짚어드리자면 벽면의 매립 선반과 천장의 매립 LED 등입니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화이트 톤의 컬러와 이런 매립 부분들이 모이면 소형 평수의 집도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님께서 말씀 주신 아쉬운 부분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창호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주택에 살다 보면 간단히 외부로 오갈 때 현관문보다는 거실 창호를 통해 많이 오가십니다. 당연히 건축주님께서도 밖을 오가실 때 거실 창을 많이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부분은 동선이 집의 우측면 텃밭 쪽으로 오가는 일이 많은데 창호의 문은 왼쪽에 있어서 몇 발 더 걸어가야 하는 게 조금 귀찮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창호 문을 오른쪽으로 내든지 아니면 양쪽으로 낼 걸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집은 삶이고 생활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주님께서 예비 건축주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급하게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부족했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벽지나 타일을 고를 때 샘플로 보는 것과 적용된 모습의 차이를 예상할 수 없어서 선택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알았더라면 조금 더 많은 집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봤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집들을 보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집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영상이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긴장도 많이 하고 마이크도 어색해서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빨리 적응해서 편안한 방송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 집 짓기는 건축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집을 짓는 사람은 아니고 지방에 작지만 건실한 건축 업체를 찾아서 홍보를 대신하고 있는 홍보 전문가입니다. 처음 건축 홍보 일을 할 때 국내에서 조금 크다는 업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 지방의 작은 업체들도 건실하게 집을 잘 짓는 곳들이 많은데 너무 큰 업체들에게 편향된 것 같아서 지방의 좋은 업체를 찾아 알려보고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연간 일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건축주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건축업체의 이야기도 듣다 보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을 보시고 업체를 만나기 전에 간단하게 건축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믿을 만한 업체를 찾고 계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업체 만나셔서 즐겁고 행복하게 집을 지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까지 살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